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제 콜비 코빙턴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 이런 식의 분석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선수의 서사를 얘기하거나 선수의 그 스타일, 뭐 실력적인 부분, 격투기 실력적인 부분을 분석하는데, 오늘 약간 콜비 코빙턴의 그 성격을 좀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콜비 코빙턴이 현재 UFC 최고의 빌런이잖아요. 그런데 이 콜비 코빙턴의 빌런 이미지, 약간 모난 성격, 트래시 토킹이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 프로레슬링처럼 기믹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콜비 코빙턴 하면은 뭐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UFC를 대표하는 최고의 빌런이죠. 워낙에 뭐 이 선수 저 선수 다 욕하고 다니니까요. 대표적으로 콜비 코빙턴의 그 여러가지 트래시 토킹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데미안 마야의 경기에서,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관중 앞에서 브라질 국민성을 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더스틴 포이리에를 트래시 토킹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포이리에만 깐 게 아니라 포이리에의 와이프까지 끌어들여서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수위 높은 욕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 코빙턴이 무조건 이런 나리선, 약간 씁쓸한 인터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것도 하는데, 재밌는 인터뷰 중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과거에 이제 리온 에드워즈를 디스한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때 마이클 비스핀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리온 에드워즈를 디스를 한 건데, 마이클 비스핀이 이제 리온 에드워즈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코빙턴의 유명한 그런 18번 답변이 뭐냐면은, 자기 체급 선수 누구 물어보면은 일단 모른다고 대답해요. 걔가 심지어 현재 챔피언이든 뭐 랭킹 탑5 내에 있던 탑 컨텐더이던 간에 일단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누구야? 이렇게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걔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일단 걔가 가위손인 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가위손이라는 얘기를 했냐? 과거에 이제 리온 에드워즈가 벨랄 무하마드와 경기를 할 때 의도치 않게 아이포크,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경기가 그냥 무효 처리된 적이 있어요. 벨랄 무하마드가 눈이 깊게 찔려서 경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링 닥터에 의해서 닥터 스탑이 돼서 이제 무효 처리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빗대서 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해설을 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던 마이클 비스핑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마이클 비스핑이 박장대소하는 게 중요한 게, 마이클 비스핑이 잉글랜드 MMA 레전드예요. 그리고 리온 에드워즈도 잉글랜드 국적이죠. 마이클 비스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잉글랜드 MMA 레전드답게 본인의 그 자국 선수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 선수거든요. 그런 마이클 비스핑조차 본인의 후배를 까는데도 박장대소하면서 야, 이건 좀 웃겼다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연 코빙턴의 그 빌런 이미지가 본인의 원래 성격인지, 아니면 성공을 위한 선택인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코빙턴은 원래 빌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본인 성격이 그렇게 좀 약간 터프하고 모나고 빌런의 그 성격을 갖추고 있다면은 UFC 신인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리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코빙턴이 UFC 신인 때 모습을 보면은 현재 이런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뭐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당연히 신인 때는 미디어 노출 기회가 적으니까 뭐 그런 본인의 그 광기를 선보일 수가 없지 하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개체량이라든지 선수들끼리 그 페이스오프 할 때는 본인의 광기를 마음껏 선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빙턴은 그때도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차치하더라도 조로건이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빙턴이 당연히 뭐 워낙에 자질이 뛰어난 선수니까 UFC 입성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코빙턴의 경기 내용이 화끈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레슬링, 약간 속된 말로 그 개비기 위주의 그 포인트 싸움을 하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웰터급 선수들에게는 코빙턴이 약간 기피 대상이었던 거예요. 뭐 잘하긴 하는데 얘가 뭐 스타성이 있어서 얘랑 해서 뭐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랭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UFC 쪽에서도 얘가 스타성이 있고 유명한 파이터야, 이러면은 어떻게든 시합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UFC 쪽에서 보기에도 얘가 뭐 경기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 경기를 잡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경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빙턴이 선택한 게 뭐냐면은, 도로에서 피켓 시위까지 합니다. 이 피켓 내용이 뭐냐? We fight for food. 우리는 음식을 위해서 싸운다.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기 좀 잡아달라, 이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당시 코빙턴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당장 끼니를 걱정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코빙턴이 빌런이었다? 이러면은 그렇게 얌전하게 피켓 들고 도로에서 그렇게 얌전한 묶고 들고 시위를 하겠어요? SNS에 UFC 욕하고 본인이랑 매쳐 거부했던 그 선수들 그냥 지금처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는데, 코빙턴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코빙턴을 누가 변화를 시킨 거냐? 돈이죠. 결국엔 돈, UFC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브라질 관중들 앞에서 브라질 국민성을 욕한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가 이제 코빙턴이 처음으로 빌런 이미지를 선보였던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가 2017년도에 펼쳐진 당시 랭킹 3위 데미안 마이야와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코빙턴은 계약상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UFC가 계속해서 코빙턴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란 말이죠. 보통 UFC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기에 유망한 파이터라면 계약상 경기가 넉넉하게 남아있어도 바로 재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콜비 코빙턴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마지막 경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제의를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경기를 앞두고 코빙턴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합니다. 네가 이 경기에서 이기더라도 우리는 너랑 재계약을 안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인즉슨 네 경기가 재미가 없다, 경기가 노잼이니까 네 경기 누가 보고 싶어 하냐, 네랑 우리 재계약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코빙턴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시 코빙턴이 UFC에서 단 1패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5승 1패 전적. 마이와와 경기를 하기 전에는 당시 랭킹 7위였던 김동현 잡고 랭킹 3위랑 매처까지 잡히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꼭들만 걸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니까 얘가 지금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 날벼락을 맞은 이제 코빙턴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운동만 잘해서 싸움만 잘해가지고 이거는 백날 소용없구나, 이게 내 자신을 잘 팔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흑화해야겠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려면은 내가 빌런 이미지를 선택해서 욕도 하고 이러면서 자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겠다 해서 본인이 그 선택한 빌런 이미지가 첫 선을 보였던 게 데미안 마이와의 경기. 그래서 브라질 관중들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국민성을 욕했던 거죠. 코빙턴의 그 빌런 이미지를 성공으로 볼 수 있느냐? 일단 상업적으로는 대성공이죠. 코빙턴이 최근에 넘버링 맨 이벤트로 나선 경기가 카마루 우스만과의 1차전과 2차전 이제 마스비델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들 모두 경기장 수입, 그러니까 게이트 수입, 그리고 PPV 판매량 모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그 PPV나 뭐 티켓 판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코빙턴이 빌런 이미지를 선택해서 트래치 토킹을 해가지고 경기 내용, 경기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팬들이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 코빙턴의 그런 트래치 토킹이 없었으면은 불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돈만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그 행복이라는 게 본인이 좀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에 속하고 거기서 좋은 연대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서 또 큰 행복을 얻으면서 인간의 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건데, 코빙턴 하면 또 이 빌런 이미지를 선택한 이후에 사람이 주변에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코빙턴이 지금 현재 소속팀은 뭐 MMA 마스터스이긴 하지만은 원래는 ATT, 아메리칸 탑팀에서 꽤 오랜 기간 활동을 했던 선수예요. 근데 이 ATT에서 이적을 한 게 본인 의사로 이적을 한 게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코빙턴이 본인 체급만 아니라 그냥 체급 막론하고 그냥 트래치 토킹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도 많이 까다 보니까 깔 선수가 없으니까 본인 소속 선수들도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칸 탑팀에서 야, 너 적당히 해라, 너 우리 팀 애들까지 까면 어떡하냐, 아, 너 불편해가지고 애들 못 있겠다고 하니까 나가, 이래가지고 그냥 거의 방출이 된 거예요. 코빙턴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또 잘할 수 있는 일화 중 하나가, UFC는 PI가 있잖아요. 선수들, UFC 소속 선수들의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이를 활용하거든요. 코빙턴도 당연히 여기 가서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빙턴을 싫어하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UFC에서 야, 너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훈련하지 말고 우리가 훈련장 따로 빼줄 테니까 너 그냥 거기서 혼자 훈련해, 이런 식이랍니다.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선수 얘기를 할 때 마무리는 이제 선수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수 코빙턴의 미래는 그닥 궁금하진 않아요. 그닥 궁금하지 않고, 워낙 지금 본인이 싸질러 놓은 이 똥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니까 선수를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빙턴 이전에 UFC에서 대표적 빌런 이미지, 트래치 토킹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차일 소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MMA 분석가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입담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코빙턴이 분석가를 한다, 근데 이게 분석가 특성상 특히나 북미 지역 UFC 본무대인
북미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 치면은 좋든 싫든 간에 선수들을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빙턴은 자기 소속팀에서도 쫓겨날 정도인데 이러면 좀 분석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빙턴이 선수로 좀 은퇴하면은 본인이 뱉은 말에 진짜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코빙턴 이거 벼르고 있는 선수들 진짜 많을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적이 많고 자기의 불행을 비는 사람이 많으면은 절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빙턴이 좀 이런 본인이 뱉은 말을 선수 생활 후에는 좀 후처리를 잘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 팬분들은 이런 코빙턴을 너무 실험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코빙턴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동현 선수와의 경기 때는 트래치 토킹을 일절 안 했어요. 경기 전후로 계속해서 김동현 선수에 대한 감사함, 왜냐면 시합이 없었잖아요. 시합이 없었는데 랭컴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경기를 받아줬었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뭐 리스펙을 보여주기도 했고, 경기 후 승리한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김동현이 본인에게 패배를 당한 게 헛되이 되지 않게 챔피언에 등극하겠다, 이런 좋은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코빙턴 나쁜 애만은 아닙니다. 본인의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좋은 말도 할 때는 할 줄 아는 선수죠.